2018 신춘문예 경향신문 박정은 크레바스에서 왁자지껄함이 사라졌다. 아이는 다 컸고 태어나는 아이도 없다. 어느 크레바스에 빠졌길래 이다지도 조용한 것일까? 제 몸을 깎아 우는 빙하 탓에 크레바스는 더욱 깊어진다. 햇빛은 얇게 저며져 얼음 안에 갇혀있다. 햇빛은 수인처럼 두 손으로 얼음벽을 친다. 내 작은 방 위로 녹은 빙하물이 쏟아진다. 꽁꽁 언 두 개의 대륙 사이를 건너다 미끄러졌다. 실패한 탐험가가 얼어붙어 있는 곳, 침묵은 소리를 급속 냉동시키면서 낙하한다. 어디에서도 침묵의 얼룩을 찾을 수 없는 실종 상태가 지속된다. 음소거를 하고 남극 다큐멘터리를 볼 때처럼 나레이션이 없어서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었다. 추락 자체가 일종의 해석, 자신에게 들려주는 해설이었으므로. 크레바스에 떨어지지 않은 나의 그림자가 위에서 내려다본다. 구멍 속으로 콸콸 쏟아지는 녹슨 피리 소리를 들려준다. 새파랗게 질린 채 둥둥 떠다니는 빙하 조각을 집어먹었다. 그 안에 든 햇빛을 먹으며 고독도 요기가 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얼음 속에 갇힌 소리를 깨부수기 위해 실패한 탐험가처럼 생환일지를 쓰기로 한다. 햇빛에 발이 시렵다. 2018 경향 신춘문예 시당선자 박정은의 크레바스에서 왁자지껄함이 사라졌다. 왁자지껄함이 사라졌다. 아이는 다 컸고 태어나는 아이도 없다. 어느 크레바스에 빠졌길래 이다지도 조용한 것일까? 크레바스라고 그러면은 그 빙하, 남극 같은 그 빙하 그 내부 불규칙 이동으로 인해 갖고 그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게 틈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빙하 내부가 균열이 되면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틈 사이에 그 탐험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같이 크레바스가 위에 눈이 쌓이다 보니까 그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푹 빠져가지고 그게 한번 빠져버렸다 하면은 거의 그 죽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그 줄을 갖다가 이렇게 쭉 서로가 연결해서 갖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우리가 그 소득 있잖아요. 연금을 이제 50대 한 중반 정도에서 이게 간두고 연금은 65세나 63세에서 받게 되는데 한 7, 8년에 그 틈새가 있단 말이에요. 예, 공백기. 소득 공백기. 예, 그것을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고 이제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바스가 어떤 의미로서 여기서는 쓰여졌는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지만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게요. 그래, 왁자지껄함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말이 많고 막 시끄러웠던 그 세대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58년 개띠들 베이비붐 세대가 이게 왕창 왁자지껄함이 이제 한 세대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사라졌다. 그 아이들은 다 컸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지금 세대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콩나물 씨루 같은 교실이 계속 교실이 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빈 교실이 다른 장소로도 활용이 되죠. 교실이 아니고 이제 뭐 방과후를 한다든가.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6.25 사변을 겪고 난 뒤에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보통 한 7명, 8명까지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세대가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근대화 산업화를 일으켜왔고 그 세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쟁한 그 세대가 또 더군다나 다 공부를 한 세대들이에요.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많이 간 세대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 세대들인데, 이 세대가 그 98년도 그 IMF를 맞고 나서 많이 또 그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그 시기에, 그러면서 사업도 실패를 하고 이제 이런 그 고초기를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앞에 그 일제강점기라든가 그 6.25 사변까지 겪고, 그 다음에 또 그 월남전까지 참전해야 했던 지금의 나이 한 70, 한 5세, 그 나이 또래 그 분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 왁작지껄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다 사라지고 아이도 잘 안 낳고 그런 세대로 왔다. 실제로, 이제 그, 공업화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들에서는 더 이상 신규 그렇죠. 인력을 뽑지를 않으니까,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예. 신생아가 한 명도 없고, 예. 그 다음에 폐교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농촌에 우리가 농촌 경제에서 네. 그 다음이 이제 도시 산업화 경제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IT와 콘텐츠 문화 사업으로 네. 이제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예, 플랫폼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콘텐츠가 예. 각광받는 시대.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베이비붐 시대가 그 농촌에서 자라서 도시화로 이제 이동을 했고, 그 사람은 다 컸고, 그 아이는 다 컸고, 이제 태어난 아이는 그 시골에 없고, 그게 이제 크레오바스 그 공동같이 이렇게 딱 그 비어갖고 있는 네. 그런 틈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그 전제를 깔고, 이 시를 볼 적에 그런 것을 전제를 깔고 이제 들여다보면 좀 쉽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같은 생각해요. 경우도 예. 많이 없어졌어요. 철도역. 그렇죠. 옛날에는 그 면 사람과 단위도 물자를 엄청나게 많이 실어 날랐는데, 요즘에는 뭐 하루에 한 번 다니다가 실제로 그 폐쇄가 되고, 예. 그냥 그 박물관처럼 이렇게 예. 흉가처럼 남은 역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산업화 시대에 공동화 같이 돼버리면 태어나는 아이도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네. 딱 단절이 된 그 느낌. 네. 대륙과 대륙이 단절된 거. 네. 세대와 세대가 단절된 거. 이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내리친 것 같아요. 칼로 딱 끊듯이. 예, 끊듯이 이제 이렇게 절벽같이 이렇게 네. 된 거. 그래, 어느 크레바스에 빠졌길래 이다지도 조용한 것일까? 그래서 이쪽 세대, 이쪽 대륙에 있는 세대와 저쪽 대륙에 있는 세대가 넘나들어야 될 건데, 그걸 넘지를 못하고 그게 퉁 빠져가지고, 제 몸을 깎아 우는 빙하 탓이에요. 제 몸을 깎아 운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몸에 녹으면서 그 밑에 물이 떨어지면서 다시 또 크레바스는 더 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빙하 탓의 크레바스는 더욱 깊어진단 말이죠. 햇빛은 얇게 점여져 얼음 안에 갇혀 있다. 햇빛이 이렇게 얇게 비쳐갖고 오지만은 그 햇빛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그럴 만큼 아니잖아요. 얼음에 그냥 오히려 딱 갇혀갖고 있는 그런 햇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거기에 갇혀있는 수인처럼 네. 두 손으로 얼음벽을 친다 이 말이죠. 그걸 네. 뚫고 지나가려고 계속 자기는. 네. 예. 근데 내 작은 방위로 녹은 빙하물이 쏟아진다. 그게 저 밑에 떨어져 있는 크레바스 밑에 빠져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빙하물이 똑똑 떨어진 걸 받고 네. 지금 그거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지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가 네. 지나가면서 네. 산업화 시대에서 지나가면서 IT와 다른 세계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IMF라는 아주 뼈아픈 것을 갖다가 네. 겪고 또 넘어가고 그 산업화 시대에서 구조조정. 구조조정하고 자기 살을 스스로 깎아야 되고 그런데 네. 그 살이 깎아갖고 깎아갖고 살아남으면 모르는데 네. 그 갇혀갖고 거기서 영원히 갇혀서 수인처럼 살아야 되는 어떤 인생들 네.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는 네. 그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때 구조조정으로 완전히 파산이 돼버린 사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거기에 묻혀가고 있단 말이죠. 꽁꽁은 두 개의 대륙 사이를 건너다 미끄러졌다. 이 빙벽 사이와 이 빙벽 사이를 건너다 미끄러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꽁꽁은 두 대륙 사이를 건너다 미끄러졌다. 여기에서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지를 못하고 미끄러져 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꽁꽁은 대륙이라고 본다면은 냉전 같은 것도 돼요.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전쟁 같이 양쪽이 냉전 같이 이렇게 꽁꽁. 미국은 하나의 아메리카의 큰 대륙이고 중국은 아시아의 큰 대륙이잖아요.
네. 그 소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두 개의 대립 관계, 그게 이데올로기 대립이잖아. 결국은 네.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에 대한 이데올로기 대립이 또 되잖아. 이게 거기에 서로가 그걸 하지 못하고 화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패한 탐험가가 얼어붙어 있는 거. 실패한 탐험가라는 것은 탐험을 해서 그것을 대륙을 건너가서 성공을 해야 될 거인데 크레바스에 빠져갖고 실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어붙어 있는 곳, 침묵은 소리를 급속 냉동시키며 낙하한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악 소리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서 냉동고 속으로 낙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실패한 탐험가가 과연 우리 시대에 많은 이를테면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예. 새로운 생활과 예. 자기 터전을 새롭게 새 출발한 사업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예. 또는 유학을 떠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경력 단절이 됐다가 또 새롭게 도전해 봤는데 이제 잘 안 된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예. 재혼을 했는데 새 삶을 찾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인생의 크레바스들이 절벽 벼랑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은 어떻게 다시 헤어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소리 없이 악소리도 못 해보고 계속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헤매는 계속 침잠에 들어가는 침잠하면서 계속 추락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침묵의 얼룩을 찾을 수 없는 실종 상태가 지속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소거를 하고 음을 소거했다는 건 아무 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침묵은 뭐예요?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언어의 침묵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소통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말을 하면서 그 음소거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떨어져 갖고 있다는 거야. 남극 다큐멘터리를 볼 때처럼 내레이션이 없어서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었다.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없이 그냥 장면만 쫙 다큐멘터리 이 크레바스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나레이션 없이 자유롭게 그냥 떨어진다 이 말이죠. 추락 자체가 일종의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 자체를 보는 거 이미지 자체가 해석이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해설이었으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여기서 말이죠. 유체가 이탈된 듯이 돼야 그래야 어떤 존재를 또 느낄 수 있다는 그 비극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락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세대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리게끔 자본주의 사이에 자기가 찾아야 될 권리를 다 뺏기고 노년은 갖다가 막막대에 그 크레바스에 떨어져 있는 그 생활을 해야 될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메시지 가치도 보인단 말이죠, 여기가. 그러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가 이 아날로그 세대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온 분들 같은 경우 노년 분들은 집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다 터치 스크린으로 한다든가 어플로 한다든가 아예 무인 점포도 요즘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 얼굴 보고 돈도 이렇게 거스름 돈도 눈으로 확인하고 지갑에 넣고 뭐 이렇게 카드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카드는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가다 보면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고 공포일 것 같기도 해요. 생소해서 생활 스타일이. 크레바스에서 떨어지지 않은 나의 그림자가 위에서 내려다본다. 크레바스에서 떨어지지 않은 나의 그림자라는 것은 나의 기억, 나의 추억 이런 것이 나를 관조하듯이 이렇게 딱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의 꿈은 크레바스에 떨어진 게 아니야. 내가 절벽 밑에 떨어져서 비록 크레바스의 수인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나의 꿈까지 다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것이 위에서 나를 관조하듯이 내려다보고 괜찮아.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다시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어. 뭐 사람이 항상 죽는다는 법은 없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내려다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 속으로 콸콸 쏟아지는 녹슨 피리 소리를 들려준다. 녹슨 피리 소리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아니고 아주 캐캐먹은 피리 소리 아니야.
거슬리는. 예, 거슬리는. 녹슬는. 예, 그래도 그 소리라도 듣고 그 희망의 끈을 잡는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 굉장한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침묵 속에서는 녹슨 피리 소리도 예. 구원처럼 들려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정이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지 어쩌다든지 해갖고 그 죽음에 다다르는 사람들 같으면은 신앙이라도 의지하려고 신앙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요즘 실험약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도 해가지고 임상실험에도 네. 응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해갖고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네. 상황에서 이 녹슨 필이라도 잡아보려고 이렇게 들려준 것을, 그걸 자기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단 말이죠. 새파랗게 질린 채 둥둥 떠다니는 빙하 조각을 집어먹었다. 새파랗게 질린 채 둥둥 떠다니는 빙하 조각이란 것은 자기 영혼이 정말로 어떻게 더 구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공포에 질려갖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이 둥둥 떠다니는 그 빙하 조각. 그거라도, 예, 자기 자아의 파편 예, 파편을 집어먹은 거야. 네. 씹어먹은 거야. 그 안에 든 햇빛을 먹으며 그 안에 조금 묻어나와 있던 위에서 빛을 받아서 떨어졌던 그 조각들을 갖다가 햇빛을 먹으며 고독도 요기가 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아, 나 혼자의 고독한 시간, 나 혼자의 견뎌야 될 시간, 나 혼자 이겨나가야 될 시간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배워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어떤 퇴장, 침묵 속으로 사라져 가야 되는 예. 그 자아, 존재감의 예. 그 자아의 상실 같은 예. 그런 위기와 죽음을 맞이하는 속에서 그 어떤 절대적인 예. 고독이 느껴져요. 예. 이제 자기 죽음의 그림자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예. 스스로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예. 상황에서 암이 걸려서 암 선고를 받아서 더 이상의 그 치료가 필요 없다 때 집으로 돌아왔었을 때 혼자 느끼는 고독으로서 세상을 정리하듯이 봐야 네. 되는 자기 자신의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고독이죠. 이 안에서는. 얼음 속에 갇힌 소리를 깨부수기 위해 자기 소리, 나도 살아있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어 하고 그 얼음 속에 자기 소리는 바깥으로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전부가 다 뭉개지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을 얼음 속에 갇힌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음 속에 갇힌 소리라도 깨부숴 갖고 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실패한 탐험가처럼 생활일지를 갖다 쓰기로 한다. 나의 마지막 일지를 쓰기로 한다. 햇빛에 발이 시렸다. 그 햇빛은 따뜻해야 되는데 왜 발이 시렸겠어요? 햇빛이 나한테는 따뜻해야 되는데 그 발이 시렸다는 거예요. 햇빛에 의해서 크레바스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더 깊은 크레바스 속으로 자기를 갖다가 꼬꾸라 넣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크레바스 안에서의 자기를 더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조그만 희망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조그만 빛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광경을 갖다가 크레바스에서라는 시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의 설레임과 예. 지속되는 절망에 예. 연속되는 어떤 반복 구조가 느껴지는 데다가 이 시인들이 시어를 캐는 시를 탐구하는 이런 작업도 어떻게 보면 그 언어 세계 속의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시어를 계속 암흑과 혼돈 속에서 침묵 속에서 나레이션이 없어서 더 자유롭게 추락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또 들려주는 그거 자체가 이미지만으로 존재하는 해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연속된 그런 어떤 극적인 그런 장면이 느껴져요. 그건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 이걸 다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훑어본다면은 왁작지껄함이 사라졌다. 아이는 다 컸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왁작지껄함이라는 것은 말이잖아요. 말을 짓거린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많은 말들은 이미 이제 다 컸고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다 컸고 그에 더 보태고 더 어쩌고 태어날 아이도 없다 이 말이죠. 그 언어에서 새로 배워야 되는 언어 없다 개념 이거죠. 같은 거는 없다. 그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보태고 할 필요가 없는 언어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다 커버려서. 그래서 어느 크레바스에 빠졌길래 이다지도 조용한 것일까? 제 몸을 깎아 우는 빙하 탓에. 그러니까 크레바스에 빠졌다는 것은 크레바스는 그 언어의 덩어리란 말이요. 거기에 빠져서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네. 너무 이제 정체가 돼갖고 그 언어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언어예요. 더 이상 네. 확장성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 몸을 깎아오는 빙하 탓에 자꾸 그 빙하물이 떨어지면서 더 밑으로 크레바스로 빠지면서 나락으로 빠지면서 그 언어가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이잖아요. 크레바스는 더욱 깊어진다. 거기에 떨어지는 언어는 계속 더 깊은 그 나락으로 빠져서 결국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썼던 언어든지 그 앞전에 썼던 조선시대 언어 같은 것은 더 깊은 크레바스 속으로 빠져가면서 우리 지금 언어로 쓰지를 않아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어가 태어나고 있는 거야. 예. 지금의 세대가 쓰고 있는 언어로 태어나고 디지털 시대에 쓰고 있는 언어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세상은. 그래서 햇빛은 얇게 점여져 얼음 안에 갇혀 있다. 거기에 약간의 빛이 있지만은 그 언어의 빛은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딱 얼음 안에 갇혀갖고 더 이상 언어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돼 있고 햇빛은 수인처럼 두 손으로 얼음벽을 친다 이 말이죠. 그 내 작은 방 위로 녹은 빙하물이 쏟아진다. 거기에 어떤 것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나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꽁꽁은 두 개의 대륙 사이를 건너다 미끄러졌다. 이 세계와 저 세계를 갖다가 이 언어와 저 언어의 세계를 갖다가 매치시키질 못하고 건너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실패한 탐험가는 뭐예요? 실패한 탐험가. 시인. 탐험가는 언어를 탐험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연구하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채집하는 분들. 예, 그래서 실패한 탐험가라는 것은 말을 채집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사람. 예, 근데 왜 실패한 탐험가라 했냐? 탐험가는 탐험가인데 이 언어의 조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탐험가가 되는 거야. 이게 시중에 예. 맛있게 신선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게끔 유통이 되게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못한 거죠. 유통 실패가 된 거죠. 예. 실패한 탐험가가 얼어붙어 있는 곳 침묵은 소리를 급속 냉동시키면서 낙하한다. 그러니까 그걸 말을 만들어내봐야 급속 냉동시키면서 침묵하면서 사라져 가잖아요. 네. 많은 시들을 쓰고 그 좋은 시들이 있어도 독자들한테 생소하고 읽히질 않으면 다 사라져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냉동시키면서 낙하하듯이 사라진단 말이죠. 어디에도 침묵의 얼룩을 찾을 수 없는 실종 상태가 계속된단 말이죠. 지속된다. 이것은 언어의 굳어짐이 이제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언어가 굳어져서 사라져버리지 않는다. 예. 굳어진 흔적조차 없다. 네. 음소거를 하고 남극 다큐멘터리를 볼 때처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끼리 많은 음은 소거가 돼버렸어. 네. 어떤 이미지만 영화처럼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과거의 그 역사처럼 쭉 훑어가고만 있고 거기에서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 있었나 하고 그 말은 이런 말이었어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우리 향각을 뒤집어 보듯이 신라 향각을 뒤집어 보듯이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없어서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은 그냥 이미지만 있어서 아무 나라에 있음도 없고 자유롭게 그냥 지 맘대로 갔다가 떨어질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추억 속으로만 이렇게 연상해서 떠나는 것과 같은 멀리서 이렇게 이미지만 흘러가듯이 그런 지나간 필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쪽으로 추락하는 추락 자체가 일종의 해석이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해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크레바스에 떨어지지 않는 나의 그림자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 떨어지지 않는 그 그림자, 언어의 그림자 뒷모습에 의해서 나를 관조하듯이 이렇게 내려다본단 말이죠. 그 떨어진 나의 전생의 언어를 나는 살아있는 언어가 그것이 다시 탈바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언어는요. 이 언어로서는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고 다른 언어로서의 역할은 관조를 하듯이 나 떨어지는 그 그림자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거죠. 구멍 속으로 콸콸 쏟아지는 녹슨 피리 소리를 들려준다. 아 나는 여기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녹슨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또 새롭게 이 크레바스에서 꺼내가지고 이 언어의 새로운 탄생을 그렇죠. 해볼까 노력을 하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시인들이 아주 언어의 많은 녹슨적인 피리를 싹 뺏겨내고 새로운 언어로 거기서 끄집어냈었을 때 그것이 신선하고 충격적인 언어가 돼서 좋은 시로 태어날 수가 있겠지요. 새파랗게 질린 채 둥둥 떠다니는 빙하조각을 집어먹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공포적인 것에 질려갖고 아직 많이 다른 것이 아니야. 세상에 많이 쓰여지고 달아진 것이 아닌 언어야. 그래서 여기저기 둥둥 그냥 암흑 속에 떠다니듯이
떠다닌 거야. 그 파편처럼. 추운, 그 남극의 빙하나 거기에 금방 얼어붙을 것 같은 데가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있어, 그 언어들이. 거기에 꽁꽁 얼어갖고 있어. 누가 쓰지를 않아, 그 언어는 다들. 사라져가는 거니까. 그 안에 든 햇빛을 먹으며 고독도 요기가 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 언어는 사라져가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혼자 가만히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있단 말이죠. 얼음 속에 갇힌 소리를 깨부수기 위해 얼음 속에 갇힌 소리를 깨부수었다는 거는 아무도 쓰지 않고 딱 갇혀갖고 있는 언어를 하나하나 깨부수잖아, 시인은요.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실패한 탐험가처럼 언어가 새로 태어났다는 생활일지를 쓰기로 한단 말이죠. 햇빛에 발이 시렵다. 아직까지 새롭게 태어나기에는 아직 먼 거죠. 햇빛이 발이 시려우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언어의 기록들을 계속 생활일지 쓰듯이 써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끝없는 여정이고 탐구가 되겠죠. 계속 시인이 되기 위해서 습작하듯이 하는 생활일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면으로서도 한 가지 더 익혀줄 수가 있는데 조금 누구나 크레바스 인생에서 크레바스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위기와 비극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짧은 순간의 행복 뒤에 오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뭐 절벽이라든가 벼랑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크레바스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이게 이미지가 더 새롭네요. 이게요, 냉전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하다가 지금 이제 환율 전쟁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환율 전쟁을 하면서 또 북한은 갖다가 핵 개발을 해서 이제 미사일을 쏴제끼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일본은 또 무역 규제를 해가지고 반도체에 필요한 중요한 불화수소 같은 것을 갖다 다 제재를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고순도 불화수소.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걸 다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딱 우리나라가 지금 두 대륙 사이에 끼겨 갖고 있는 크레바스 같은 거예요. 크레바스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가 돼 있어, 한반도가.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지점에다가 이걸 딱 끼겨 놓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참 이 시가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상당히 강렬하게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조정이 돼가야 되는, 그러니까 중진국 산업에서 완전히 플랫폼화된 컨텐츠화로 새롭게 생산성으로 탈바꿈 해나가야 되는 클라우드와 IT와 이런 거를 더 정보의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회로 이행 속에서 이제 서로 간의 세대 간의 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 큰 소리 칠 만한 기업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의가 모든 것이, 그런데 프로ton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조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이걸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것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거의가. 그럼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가 이루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녹슨 피리 소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한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글로벌하게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또 새로운 희망을 안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햇빛에 발이 시렵지만 끝없이 생활일지를 쓰면서 파닥파닥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겠죠.